자리 얘기를 하는데 자리 바뀜이 여자들한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아마 결혼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 근데 그게 좀 뭐 준비되는 나이는 없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자리 바꿈을 하면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을 너무나 잘 해낸 우리 변정수 마다님의 첫 번째 이야기. 아, 내가 모델이다. 모델. 네. 삭발한 내 머리를 보고 남편이 펑펑 울더라. 네. 우선 우리 남 여사님은 그 50주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전 지금 벌써 25주년이 됐어요. 일찍 결혼했구나, 나처럼. 결혼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은혼식이네, 은혼식. 네, 은혼식인가요? 네. 30년이래요, 은혼식이야. 그래, 25주년은 뭐예요? 아니, 몰라. 저는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밝아진 사람이에요. 전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지만 그 전에는요, 학생 때 제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자아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현모양처. 그냥 누구 밑에서 누구 수발 들고 그냥 수발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게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일도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요. 결혼을 1월 달에 하고 일을 4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3월 달 시작했는데 용돈이 생기잖아요. 한 달에 제가 1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라도 손 안 내밀고 그건 내가 좀 써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거를 이제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찾고 자리를 깔기 시작하잖아요. 뭔가를 깔기 시작하면 여기를 털잖아요. 내 자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열심히 하게 돼요. 이 자리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정수가 딱 나왔다라는 게 갑자기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제 광고 촬영 중에서 이렇게 왜 그 카다록이라 그래요. 카다록 촬영을 열심히 하고 그때 제가 빨강머리였었어요. 갑자기 빨강머리 나와가지고 저 누구야? 그래서 변정수. 그 다음에 막 몇 개를 찍고 저녁 새벽대에 그 카메라 감독님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광고 촬영을 했는데 저한테는 첫 번째 광고였거든요. CF. 근데 CF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금액이 한 150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는 10배잖아요. 근데 야 CF에 150만 원 너무 좋다. 에전시 PT 껴도 제가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부랴부랴 갔어요. 근데 저녁 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윙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근데 선배들 쫙 앉아 있는데 야 앉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머리 오늘 삭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배 언니가 머리 밀고 있는데 모르고 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무슨 거예요. 광고인지도 몰랐는데. 너무 그때 시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신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가서 네 원래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 머리를 미니까 저 잠깐만 저 뭘 꼭 밀어야 되나요? 뭐 쓸 거 없나요? 제 모자 같은 거라도 쓸게요 했더니 오늘 모자는 써. 그런데 그 레옹 있죠. 그때 시대 레옹 동그란 안경 쓰고 그 레옹의 그 모자를 쓰는데 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옹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심지어 그게 팬티 광고였어요. 어머. 오늘 팬티가 왜 이렇게 많이 그래서 나와? 제가 다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게 X세대의 그거기 때문에 여자가 약간 보이시하게 보이는 그런 거여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찍고 새벽에 3, 4시 정도까지 제가 찍는데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표정은 무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어차피 찍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찍었단 말이에요. 다 밀고, 머리 밀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애기 아빠 보고 아빠 나 끝났는데 데리러 와주세요. 그때 아빠가 이제 왔어요. 애기 남편이? 아빠가. 남편이 왔어. 죄송합니다. 남편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모자를 쓰고 뭔가를 이렇게 가발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 뭐야 모자 벗어. 너 수고했다 이러면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모자가 아니라 모자와 함께 가발을 같이 벗게 돼요. 그러더니 정말 방에 도착하더니 갑자기 저를 들어오려고 했더니 문을 탁 닫더니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건데 너무 많이 어리잖아, 그때. 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시댁을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가발을 사오더라고요. 동대문에는 밤에도 광 나는 거. 예. 광 엄청. 언니 약간 언니 가발 같아요. 그래. 제가 저 가발 샀어요. 저
저 가발 제가 브라운 가발을 정말 저런 가발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쓰고 갔는데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가발을 이렇게 잡고서는 이제 잠을 자는데 벗겨질까봐 수건을 제가 둘렀어요. 난리 났다 몇 개를. 지금 제가 이 비닐 스커트 때문에 더운 것처럼 이 가발도 썼죠, 수건도 썼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극적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발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가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되니까 엄마가 정수야 일어나 하는데 가발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이상한 거야. 그치, 근데 가발이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남편과 같이 자고 있지만 제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문 닫고 나오셨대요. 닫고 나오셨고 나서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남편이 자꾸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머리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 너랑은 못 살겠다. 너 진짜 일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의 문제지.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머리. 자기 와이프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어. 우리는 끝이야. 이러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바로 따라했어요? 제가 저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쫓겨날 정도여가지고 제가 어머니 집이 근처였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어머니 집으로 득달까지 달려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 세우면서 제 머리를 보여주고 어머니 저 머리 이래요. 근데 저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이 정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안 좋은 사이가 몇 번 있을 때 한 3-4번 정도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걸 잘 마무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오빠가 그때 저를 좀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았을지언정 지금도 엄청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오빠 말도 잘 듣고요. 머리 안 밀고? 여보 말도 잘 믿고요. 머리 제가 지금 이쁘게 기르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남 선생님처럼 머리 짧았는데 머리 여성스럽게 기르고 있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네 사랑합니다. 지지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아파서. 내가 결혼을 했던 그 어린 아니죠. 정수가 아닌 모습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아니,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빨간 머리는 괜찮고 싹발은 안 되고 이게 모순된 거 아니에요? 다르지, 머리.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아니, 홍민 씨. 삭발을 해서 네. 지금 말대로 싸워서 삭발했다 그러면 화가 나지만 직업상 돈을 버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죠.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랑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그게 일이지만 상의 문제냐고. 그게 상의 문제죠. 상의 문제는 아니죠 스타일 그게. 때문인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와이프나 여자친구의 긴 머리를 좋아하는데 자기 허락 없이 잘라서 헤어지는 거 많이 봤어. 나도 봤어요. 진짜 남자들 예민해. 예민해. 아니 헤어지는 거. 그렇게 뭔가 팁 얻지 마시고요. 그래? 그럼 나도 싹박 가면 우리 아내가 이혼하자.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걸 허락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나 이해는 좀 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니, 머리를 우리 자를까 뭐 이런 게 아니죠. 아니라 오빠 집은 이 앞니를 뽑으면 이혼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런 느낌인 거야. 가장 좋아했다. 근데 아니,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은 턱 깎으면 이혼이야.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김지연 마담이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머리를 자를 때 남편한테 여보 나 머리 잘라도 돼? 이렇게 하고 허락받아요? 아니 저는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말 없이 항상 긴 머리만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달라지고 싶어서 좀 이렇게 짧게 조금 단발식으로 잘랐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집에 들어가니까 뭐 안 어울린다고. 너는 그런 거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아니 나이가 들면 좀 잘라야 보기도 좋잖아.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치렁치렁 내일 모레면은 그런데 치렁치렁하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는 나이 들어서도 아니, 계속 그걸 길러야 허락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네. 말고 제가 그러니까 할게요. 한번 결혼 후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서 내 자리가 바뀌는 걸 느끼나요? 느끼죠. 저는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어. 왜냐하면 결혼을 뭐 선본지 2달 만에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네.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이 남자가 그냥 잘 먹여 살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급하게 하셨군요. 네. 급하게. 근데 나는 누구 아내 자리만 선택한 거죠. 아내의 자리. 근데 웬걸? 결혼하고 갔더니 정말 생전 본 적이 없던 분들.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니는 그냥 기자였고 우리 부모의 딸이었고 이 정도 자리들. 회사 가면 내 책상,
집에 오면 내 방 이것만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딱 시댁을 방문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내가 너희 시아버지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다. 숙모 안녕? 뭐 하고 오촌 당숙이라고 나타나는데 지금 뭐 대략 난감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촌수 관계도 모르고 굉장히 심란했어요. 근데 별로였었어요? 아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당하다. 너무 할 일이 많아지니까. 예, 너무 갑자기 그거는 그거 하나 어떻게 결혼하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부당하다고 그것까지 생각을. 진지해 아니 그러면 우리 남편도 친정에 와서 수많은 저희 친정 식구들과 다 촌수를 따지고 우리 집에서 차례 지냈으면 우리 집에도 시댁에서 그때는 지내서 남자들은 오고 자리가 좀 많이 안 전혀 생기긴 없어. 그냥 했지. 내 남편으로 사위 그냥 대접만 받았지. 사위 대접, 100년 손님 이러고 있어도 되는데 왜 우리는 100년 하녀의 자리가 그때 규정됐었나? 처음에 갔을 때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능미 마담님이나 금보라 마담님도 사실 이렇게 연예인 그 배우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내가 1등이잖아.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바뀌잖아. 결혼하게 되면은 바뀌고 또 애 낳으면 또 바뀌어요. 나는 젊었을 때는 일이 최고였거든. 나는 이 일로 성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주위를 보면은 그 가정을 잘 가진 사람들 보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호르몬이 밑에서 아주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정 가지는 것도 그것도 부럽고 양날개를 다 가지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남편을 20살 때 미팅으로 만났어요. 20살 때 미팅으로 만났는데 이 남자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해서 일찍 결혼했어. 근데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결혼한 다음에 일에 대한 게 조금 달라지더니 애들 낳고 난 다음에 비율이 바뀌더라고요. 비율이. 가정이 70%, 일이 30%.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김지영 마담님은 사실 진짜 그냥 이 일로 이렇게 하다가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리 바뀜을 특히나 지금 그 연예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기니까 네네, 그쵸. 느끼겠네, 확실히. 저는 이제 23세 데뷔를 해서 이제 돈을 갑자기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장이 됐어요. 23살 집에서? 이후부터. 네, 집에서 가장이 돼서 그 가장의 무게가 굉장히 힘겨웠고 좀 벗어나고 싶었고 누가 나 좀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한테 갑질도 좀 하고 동생이 말 안 들으면 차키 뺏고 카드 내놔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가면서 근데 그럼요 제가 왕이었죠. 그때 돈을 제가 버니까 제가 사준 거니까 자기 차네. 말 안 들으면 내놔예요. 제가 그러니까 치사하다고 맨날. 사준 건데. 그래서 치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갑질을 막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을이 돼버리고 남편이 갑이 돼버리고 거기서 돈을 버니까? 돈을 거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생활비를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가장이 맛보는 치사함. 그럼요. 근데도 더 열심히 해주게 되더라고요. 막 먹고 싶다 앉아서 있다가도 전 좀 부쳐 그러면 가서 전 막 해서 오고. 왜냐면 돈을 벌어오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알아요. 돈을 버는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꼭 봐야 돼.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행복해가 얼굴이 좀 광이 나는 게 그 가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는 누군가의 가장한테 기대서 네 그쵸 그게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여유로운 아니 근데 지금 자리 바뀜을 너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을 받아서 이 연계를 시켜서 네.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흥분하셨다. 여자들만 이렇게 결혼하면 뭐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남자는 꿈이 꺾여요. 그러니까 꿈이 꺾인다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치의 정치가 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정치를 할 거다 해서 이 자리를 탐하고 있었는데 일찍부터 연애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19살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7년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27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뭐 하려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저는 결혼이 한 6, 7년 연애 기간이 있었으니까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과연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했구나. 좀 경제적으로 가정이 안정돼 있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벌 수 있는 능력은 나는 갖고 있는데 일찍 시작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반은 접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한참 뒤에나 돼야 기회가 오면 해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번 다음에 하겠다. 돈도 벌어서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도
결혼이라는 게 늘 이렇게 뭐 갑질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꿈이 확 접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기간이 뒤로 가요. 왜냐면 걔가 대학 갈 때까지는 또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러다가 보면 언제가 되냐? 50이 돼요. 50이 되면 됐어. 이제 50이 되면 지천명. 그러면 접고 한 꿈을 접다가 보면 꿈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요만해져요. 근데 이제는 뭐가 없냐? 용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접고 없어지는 건 남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현 씨가 정말 가장의 무게에서 벗어나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모든 남자들도 그 꿈을 꿔요. 우리 지현 씨나 우리 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되는 게 많네요. 형 무책임한 여러 가지로 제가 오로지 혼자 꿈을 이뤘네요. 제가 아내 희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도 뭐 제가 한 번도 뭐 이래 속된 말로 의뢰 자리에 있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부부 사이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생전 안 하던 뭐 이 바가지도 긁고 뭐 서운하다 그러고 뭐 이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연애할 때처럼 결혼해도 연애할 때처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컸다. 기대가 너무 컸다. 맞죠? 아, 나는 근데 전혀 나는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 똑같았거든요. 무심한 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이제 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 비서로 그때도 비서라는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선거 한 번 하고 나면 3년, 4년, 2년 훅 가버려요. 너무너무 바빴지요. 심지어는 제가 4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40살 아들을 낳아서 100일 잔치 뭐 하는 게 양가 가족들 모여서 밥 먹는데 제가 그때 이제 광주 경선, 대통령 경선한다고 준비한다고 광주에 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국내에 있으면서. 광주에 있으면서 토요일 날 저녁밥 좀 먹자는데 못 올라왔어요. 아들 100일에 예. 친아들. 예. 40살이 난 아들. 남의 아들 아시죠? 엄청 예뻤을 건데도. 중요한 건 100일은 그렇다 치고 근데 돌이 들어왔는데 돌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광주 경선을 불과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겨놓을 때예요. 또 광주인데 그것도 양가 부모들 그냥 모여서 토요일 날 밥만 먹자는 건데 또 못 올라왔죠. 돌도. 예.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럼 거의 자리 바꿈을 안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에서만 있으셨어요. 그러고 있었지. 그다음에 제가 또 사실 뭐 그때까지 특별히 돈을 번 것도 없어요. 세상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생활비를 갖다 준 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럴 말 하구나. 그래서 뭐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정치하는 거야. 이무송 씨는 혹시 결혼 후에 자리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연상연하 커플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게 보편화됐지만 몇 살 연상이죠? 몇 살 있어. 같으면 안 놓치네.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나이와 타이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라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알던 형이 저한테 매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 촌수가 이제 확.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볼 때 집사람한테는 영원한 후배인데 남편한테 반말하는 건 또 못 보겠거든. 게다가 노사연인데. 그러면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서. 그래서 존대를 하는 나한테 존대를 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관계 형성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놀 때 부르질 않아. 그렇죠. 애매하잖아. 호칭도 애매하고. 호칭도 애매하고 관계도 그렇고 뭐 아니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누나한테.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상황이 좀 어지럽게 좀 돼 있는 그런 자리가 한순간에 훅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떤 저 같은 인지도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제 장가를 가서 자리가 좀 변한 내 스스로가 장가 가기 전에는 늘 밖에서 놀면 뭐 장난스럽게 놀잖아요. 뭐 흉하게 뭐 큰 소리 쳤다가 또 비굴하게 굴었다가 막 그러다가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가 있잖아. 이제 장가를 갔잖아. 아내가 딱 있으면 틀려져 나이 권위적으로? 권위적으로.
진짜 왜 그래? 참 희한하게 웃지도 않고 나왔어 밥 차려.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앉는 거야. 밥 차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참 한심한 거죠. 그럼 딱 참 우리 아내는 그때 막 돈 벌고 있을 때 아니야 한참. 대표님, 여행사 대표님. 밖에서는 항상 대표 소리 듣다가 집에 오면 내 밑인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야. 돈 많이 버는 돈 게? 많이 버니까. 진짜?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내 위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싫은 거야 나는. 이게. 아우 못났다. 못났어. 그래 나 못났어. 못난 놈이야. 그런데 이게 돈 벌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위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서 내 말이라 그러면 정말 자다가 일어나는 여자거든. 새벽 2시에. 어머. 설마. 자기야. 설마. 나 지금 혹시 회 있어? 회? 회가 어딨냐고. 그 시간에. 그래서 왜? 그래서 회가 먹고 싶은데 너랑 지나서 회 좀 떠올래? 어머.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 안 가지. 우리 아내는 내일 먹으면 안 돼. 내일 먹으면 안 돼. 그러길래 내일 먹으면 안 돼. 그러길래 지금 먹고 싶은데 일어나서 밥 차리지 말고 정신을 우리 아내가 차렸어야지. 회를 떠오더라고. 회를 떠오더라고. 아니 동치미는 산소통이랑 산소 호흡기를 갖다 놔야 돼. 숨이 안 쉬어져. 아니 최영림 씨가 처음에는 막 직장에서 결혼 초에는. 상사한테 시달리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러다가 와갖고 적어도 아내한테만 위로받고 싶어서 밥 차려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밖에서 세상 돼서 세상 재미있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아니 병원한테 세상 재밌게 살아야지. 아니 박수홍 씨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데 저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니, 행복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밥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김원효 씨가 맨날 밥 차려주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아니 김혜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행복한데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거는 김효은 씨가 행복한 거고 나는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먹는 게 물들까 행복한 봐.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힘들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안 해요. 절대 뭐 해라 그러면 무조건 사라지면서 이렇게 뒤에 가면서 똥치처럼 인간이 진짜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안 듣거든. 아니야 홍림 씨 침도 몇 번 뱉었대. 맛있어요. 최홍림 씨 말에 100% 공감 가는 게 아내가 행복해한다는 거 저는 100% 공감해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도 내가 남편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내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내 기쁨은 있는데 그거는 있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아니 자발적으로 저렇게 시켜서 하는 것과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만약에 최영림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는 해요. 근데 제가 전에 살았던 인간이 했다 그러면 가만 안 두죠. 그거는 소원을. 아니 그거는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김원효 씨가 새벽 2시에 회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고 싶다 할 때도 원효 씨는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먹고 싶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기 때문에 안 시킬 수 있죠. 부부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부부가 서로가 사랑을 한다면 새벽 2시에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내 말 자체가 그만. 근데 결혼의 정답도 없고 부부의 자리에도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저도 뭐 둘 중에 하나만 벌면 된다 하기 때문에 가정 생활 하고 있는 거 상관은 없는데 근데 홍림 씨의 자리는 안 변하는데 아내가 마음이나 자리가 바꾸고 싶어질 때가 와요. 그때는 회를 뜨러가는 게 아니라 회칸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수 있어. 아마도 홍림 씨 말 들으면서 충분히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서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내를 밤에 2시에 노량진까지 보내는 건 아유, 내가 너무 정말 그 자기 얘기 장 하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편들이 저도 이 생각을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100일 동안 해보면서 다 찾아갔어요, 저는. 그러네. 얘기하시는데 100일을 다 찾아갔지. 그럼. 장가 아빠가 할 말은 그렇지. 나도 생각해보는데 여자 아내가 저한테 바랬던 게 큰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경찰서 오는 거죠.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소통하는 것이고 좀 조그만 배려. 그럼.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뭐처럼 좀 쉬어서 좀 오전에 푹 좀 자고 싶잖아요. TV도 좀 보고 둥글둥글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때 청소를 할 줄 모르겠습니까?
아, 제 입장에서. 형이 하는 게 아니고 형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해주면 좋잖아요. 좀 멋좀 쉬는데. 새벽 2시보다 더 심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